자, 오늘은 총 6개 파트로 진행됩니다. 파트 1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평론가들 싫어하시나요? 영화나 연극 보고 감동받았는데 평론가가 혹평해서 기분 상했던 적 다들 있으시죠? 오늘 기사는 바로 그 평론가들을 조롱하는 코미디 공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평론가들을 맹렬하게 비판하는 공연들이 등장했는데 이게 단순한 안가품인지 아니면 정당한 비판인지 함께 살펴보며 재미있는 영어 표현들도 쫙 뽑아볼게요. 오늘의 기사 제목입니다. A critical mauling. Brian Logan on comedy critics being portrayed as horrible snobs, Part 1. 혹독한 비판, 코미디 평론가들이 끔찍한 스노브로 그려지는 것에 대하여 파트 1. 먼저 기사 전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의 두 공연이 평론가들을 맹렬하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이게 단순한 얄미운 복수인지 아니면 그들에게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분석해보죠. 흥미롭게도 기자는 한 공연은 정말 재미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른 공연은 자신을 너무 쉽게 봐준다고 생각합니다. 평론가에게 동상을 세우는 사람은 없지만 그들에 대한 예술 작품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장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갑니다. 먼저 원문을 들어보세요. Two Edinburgh Fringe shows feature savage send-ups of reviewers. 이제 스트림 리딩으로 끊어서 읽어볼게요. Two Edinburgh Fringe shows. 두 편의 에든버러 프린지 공연들은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예술 축제예요. 수많은 공연이 도시 전체에서 열리죠. 프린지는 가장자리라는 뜻인데 정통 극장 밖에서 열리는 자유로운 공연들을 뜻해요. Feature. 특징으로 삼다. 피처라고 하면 스마트폰 기능 생각하시죠? 동사로는 무언가를 중요 내용으로 담다, 특징으로 삼다는 뜻이에요. 영화 포스터에 어떤 배우가 피처드라고 적히면 그 배우가 주연이라는 뜻이죠. Savage send-ups. 맹렬한 조롱을. 세비지는 야만적인, 혹독한이라는 뜻이에요. 샌드업은 조롱이나 풍자를 뜻하는데 누군가를 흉보기 위해 보내버린다는 느낌으로 이해하면 쉬워요. Of reviewers. 리뷰어들의. 오브가 리뷰어와 조롱을 때려야 뗄 수 없게 묶어주고 있어요. 리뷰어들은 작품을 평가하는 평론가들을 뜻하죠. 자, 그럼 방금 끊어 읽은 걸 전체 해석으로 쭉 이어서 들어볼게요. 두 편의 에든버러 프린지 공연들은 특징으로 삼습니다. 리뷰어들의 맹렬한 조롱을요. 자, 이제 원문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의미가 잡히시죠? Two Edinburgh Fringe shows feature savage send-ups of reviewers.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명사 플러스 오브 플러스 명사 구조에서 오브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밀착의 이미지를 가져요. 앞명사를 먼저 읽고 뒤 명사를 리뷰어들이로 이어붙여 리뷰어들의 맹렬한 조롱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합니다. 세비지는 일상에서 정말 자주 써요. 날씨가 혹독할 때도 세비지라고 하고 누군가에게 가혹한 비판을 받았을 때도 세비지 리뷰를 받았다고 해요. 샌드업은 영국 영어에서 특히 많이 쓰이는 풍자 표현이에요. 원어민 느낌 제대로 살아있는 단어죠.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is new movie features a savage parody of modern politics. 이 새 영화는 현대 정치에 대한 맹렬한 풍자를 담고 있어요. The presentation features a send-up of our competitor's product. 그 발표는 우리 경쟁사 제품에 대한 조롱을 특징으로 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좋아요. 두 번째 문장 볼까요? 자, 원문을 한번 들어보시죠. Is this petty revenge or do they have a case? 자, 이번엔 의미 단위로 끊어서 가봅시다. Is. 인가. 의문문의 시작이에요. is 뒤에 주어가 오면서 질문을 던지죠. This petty revenge. 이것이 얄미운 복수인지. 패티는 하찮은, 속 좁은, 얄미운이라는 뜻이에요. 패티 크라임은 하찮은 범죄를 뜻하죠. 여기서는 복수가 쪼잔하다는 느낌을 줘요. Or. 아니면 또는 이라는 뜻의 접속사예요.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할 때 써요. Do they have.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지. 뒤집힌 의문문 구조예요. 두 have 뒤에 목적어가 올 거예요. A case. 타당한 이유를. 케이스는 사례나 경우 외에도 타당한 근거나 주장을 뜻해요. have a case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 되죠. 이번엔 문장 전체 해석을 한 번에 쭉 이어볼게요. 인가, 이것이 얄미운 복수인지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지 타당한 이유를요. 자, 다시 원문을 들어볼까요? 이번엔 느낌 오시죠? Is this petty revenge or do they have a case?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의문문이에요. 이것이 얄미운 복수인지 먼저 읽고 아니면으로 분기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지 순서대로 읽어 내려갑니다. 케이스는 맥락상 타당한 이유나 근거로 해석해요. have a case는 법정 용어에서 왔지만 일상에서 엄청 자주 써요. 친구가 불만을 말할 때 you have a case라고 하면 내 말이 타당하다는 뜻이에요. 패티는 누군가 쪼잔하게 굴 때 패티라고 한번 써보세요. 원어민 느낌 팍 살아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Firing him over a small mistake is just petty revenge. 작은 실수 하나로 그를 해고하는 건 그저 얄미운 복수예요. You might have a case, but let's see the evidence first.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먼저 증거를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세 번째 문장입니다. 집중해주세요. 이번 문장 원문부터 들어볼까요? Our writer finds one a hoot and thinks the other let him off lightly. 스트림 리딩으로 한 덩어리씩 풀어볼까요? Our writer. 우리 기자는 our writer는 이 기사를 쓴 기자를 뜻해요. 우리 팀의 기자라는 친근한 느낌을 주죠. Finds. 발견한다. finds는 발견하다, 알아채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어떤 것을 어떻게 평가했다는 뜻으로 쓰였어요. One a hoot. 하나를 아주 재미있는 것으로. 헛은 올빼미 울음소리도 되지만 구어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것, 웃음거리를 뜻해요. 이건 어훗이라고 하면 진짜 재밌다는 원어민 반응이에요. And. 그리고 and로 두 번째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Thinks. 생각한다. 싱크 뒤에 그가 생각하는 내용이 이어져요. The other. 다른 하나는 두 개 중 하나를 원이라고 했으니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가 되죠. Let him off lightly. 그를 가볍게 놓아주었다고. let it off lightly는 가볍게 처벌하다, 쉽게 넘어가주다라는 수거예요. off가 놓아준다는 느낌, lightly가 가볍게라는 느낌을 줘요. 끊어 읽은 의미들을 모아 전체 해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자는 발견한다. 하나를 아주 재미있는 것으로요. 그리고 생각한다. 다른 하나는 그를 가볍게 놓아주었다고요. 이제 다시 원문입니다. 이번엔 이해가 되시나요? Our writer finds one a hoot and thinks the other let him off lightly.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동사 플러스 대상 플러스 전치사나 명사 구조예요. 주인공인 기자가 동작 발견한다를 하고 대상 하나를 짚은 뒤 그 대상이 어떤 상태인지 보충 설명해요. 앞에서부터 흐름을 끊지 않고 하나를 아주 재미있는 것으로 발견한다로 자연스럽게 이어 읽어요. 헛은 진짜 중요해요. 원어민 친구가 영화 보고 나서 it was a hoot이라고 하면 그 영화 진짜 재밌다는 뜻이에요. let it off lightly는 반대로 let it off easy하게도 써요. 누군가 봐줬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at comedy show was a hoot. I couldn't stop laughing. 그 코미디 쇼는 정말 너무 재미있었어요.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죠. The judge let him off lightly considering his clean record. 판사는 그의 깨끗한 전과 기록을 고려하여 그를 가볍게 처벌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네 번째 문장이에요. 거의 다 왔어요. 다음 문장입니다. 먼저 들어보세요. No one ever built a statue to a critic, they say, but plenty of art gets made about them. 앞에서 뒤로 쭉 끊어서 읽어보겠습니다. No one. 아무도. 노원은 아무도 아니라는 뜻의 부정대명사예요. Ever built. 세우지 않았다. ever는 지금까지 한 번도라는 뜻을 강조해요. built는 여기서 동상을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A statue. 동상을. 스태츄는 동상이에요. 자유의 여신상도 스태츄 오브 리버티라고 하죠. To a critic. 평론가에게. to가 방향을 나타내요. 평론가에게 동상을 바치는 방향이죠. They say. 그들이 말하긴. 뒤에 하지만이 올 거라서 잠시 흐름을 끊는 역할을 해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But. 하지만. but로 반대 상황을 제시해요. Plenty of art. 많은 예술이. plenty of는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숫자 셀 수 없는 명사에 써요. Gets made. 만들어진다. get made는 수동태예요. 예술이 만들어지는 거죠. get이 수동태를 만들어요. About them. 그들에 대해. about이 그들에 대해라는 주제를 나타내요. 평론가들에 대한 예술이죠. 자,
전체 직독직해를 한 호흡으로 쭉 읽어볼게요. 아무도 세우지 않았다. 동상을 평론가에게요. 그들이 말하긴 하지만 많은 예술이 만들어진다. 그들에 대해요. 자, 원문 다시 들어봅시다. 훨씬 잘 들리시죠? No one ever built a statue to a critic, they say, but plenty of art gets made about them.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주인공인 아무도가 동작인 세우지 않았다를 취하고 대상인 동상을 만나요. 전치사 to가 평론가에게 흘러가 방향을 잡아요. 디세이는 부가 설명으로 흐름을 잠시 끊었다가 버트로 반대 상황을 제시하고 수동태인 get made도 주인공에서 동작 흐름으로 처리해요. get 플러스 과거분사는 수동태를 강조할 때 써요. 더 워크 get in이라고 하면 일이 처리됐다는 느낌이 강해요. plenty of는 일상에서 엄청 자주 써요. 시간 많을 때 I have plenty of time이라고 해보세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ey say no one ever built a statue to a teacher, but plenty of students remember them. 선생님에게 동상을 세운 사람은 없지만 많은 학생들이 그들을 기억한다고들 해요. Plenty of progress gets made when we communicate openly. 우리가 솔직하게 소통할 때 많은 진전이 이루어져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5번째 문장입니다. 힘내세요. 원문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There was wild boar at the traverse a few Edinburgh fringes back, an eye-catching performance art attack on the notion of critical authority. 자, 한 조각씩 천천히 읽어볼게요. There was. 있었다. 뒤에 주인공이 올 거예요. 존재를 알리는 시작이죠. Wild boar. 와일드 보어라는 작품이, 와일드 보어는 멧돼지라는 뜻이에요. 여기선 공연 이름이죠. 보어는 지루하다는 뜻도 있어서 언어 유희를 한 거예요. At the traverse. 트레버스 극장의 콕. 앳이 위치를 콕 찍어요. 트레버스는 에든버러의 유명 극장이에요. A few Edinburgh fringes back. 몇 번의 에든버러 프린지 축제 전에. 어퓨백은 몇 번 전에라는 뜻이에요. 백이 과거를 나타내죠. An eye-catching performance art attack. 눈길을 끄는 공연 예술적 공격이. 아이캐칭은 눈길을 끄는 이에요. 퍼포먼스 아트는 공연 예술이고 어택은 공격이죠. On the notion. 그 개념에 딱 붙어서 on이 대상에 딱 붙는 이미지예요. 노션은 개념이나 관념이에요. Of critical authority. 평론가적 권위에 of가 때려야 뗄 수 없게 권위를 묶어요. 크리티컬 오소리티는 평론가적 권위죠. 이제 문장 전체 뜻을 이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있었다. 와일드 보어라는 작품이 트레버스 극장의 콕, 몇 번의 에든버러 프린지 축제 전에요. 눈길을 끄는 공연 예술적 공격이 평론가적 권위에 그 개념에 딱 붙어서요. 다시 한번 원문 갑니다.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There was wild boar at the traverse a few Edinburgh fringes back, an eye-catching performance art attack on the notion of critical authority.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뒤에 와일드 보어라는 주인공을 던져요. 전치사 s로 트레버스 극장의 위치를 찍고 시간 정보를 뒤에 붙여요. 쉼표 뒤에는 주인공을 부연하는 동격 명사구가 이어지는데 전치사 on과 of를 순서대로 밟으며 수식의 끝까지 나아가요. a few back은 되게 유용한 표현이에요. a few years back 하면 몇 년 전이고 a few weeks back 하면 몇 주 전이죠. 100만 붙이면 돼요. 아이캐칭은 디자인이나 옷 말할 때 진짜 자주 써요. 원어민 느낌 팍팍 나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We had a great trip a few summers back. 우리 몇 년 전 여름에 멋진 여행을 다녀왔어요. Her presentation was an eye-catching attack on our competitors' strategy. 그녀의 발표는 경쟁사 전략에 대한 눈길을 끄는 공격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6번째 문장이에요. 먼저 원문을 들어보세요. There was Tom Stoppard's The Real Inspector Hound, Sheridan's The Critic, and the 70s horror movie, later a play, Theater of Blood, in which critics are subjected to gruesome murder at the hands of a deranged thusp. 이제 스트림 리딩으로 끊어서 읽어볼게요. There was. 있었다. 또 다른 작품들을 나열할 거예요. Tom Stoppard's The Real Inspector Hound. 톰 토파드의 진짜 경찰견. 톰 토파드는 유명 극작가예요. 더 리얼 인스펙터 하운드는 그의 작품이죠. Sheridan's The Critic. 세리든의 평론가. 그리고 세리든도 유명 극작가예요. 더 크리틱은 평론가라는 뜻의 작품이죠. And the 70s horror movie. 70년대 공포 영화도. 더 세븐티스는 70년대를 뜻해요.
호러 무비는 공포 영화죠. Later a play. 나중엔 연극이 된. 괄호 아니라서 영어 보이스도 꼭 읽어야 해요. 레이터 플레이는 나중엔 연극이 된이라는 뜻이에요. Theater of Blood. 피의 극장이. 시어터 오브 블러드는 피의 극장이라는 영화 제목이에요. In which. 그런데 그 작품에서 인 위치는 전치사인이 관계대명사 위치 앞에 온 형태예요. 그 작품 안에서라고 이어가요. Critics. 평론가들이. 주인공이 등장해요. Are subjected to. 끌려가게 된다. 서브젝트 투는 을 겪게 하다, 당하다는 뜻이에요. 수동태로 쓰였어요. Gruesome murder. 끔찍한 살인에. 그루섬은 끔찍한, 소름 끼치는 이에요. 머더는 살인이죠. At the hands. 그 손에 의해. at the hands of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라는 수거예요. 주로 부정적인 일을 당할 때 써요. Of a deranged thusp. 미친 배우의. 디레인지드는 미친, 정신이 창난된이에요. 데스프는 배우를 뜻하는 데스피언의 줄임말이에요. 자, 그럼 방금 끊어 읽은 걸 전체 해석으로 쭉 이어서 들어볼게요. 있었다, 톰 토파드의 진짜 경찰견, 세리든의 평론가, 그리고 70년대 공포 영화도 나중엔 연극이 된 피의 극장이요. 그런데 그 작품에서 평론가들이 끌려가게 된다. 끔찍한 살인이에요. 미친 배우의 그 손에 의해서요. 이제 같은 문장을 다시 들어볼게요. 감이 오시죠? There was Tom Stoppard's The Real Inspector Hound, Sheridan's The Critic, and the 70s horror movie, later a play, Theater of Blood, in which critics are subjected to gruesome murder at the hands of a deranged thusp.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콤마로 연결된 여러 작품 주인공들을 차례대로 나열해요. 인 위치로 장소를 짚으며 새로운 절을 시작해요. 주인공인 평론가들이 동작인 끌려가게 된다를 만나고 전치사액과 오브를 차례로 밟으며 행위자까지 한 번에 읽어 내려가요. at the hands of는 부정적인 일을 당했을 때 꼭 쓰는 표현이에요. 뉴스에서 엄청 자주 나와요. 데스프는 영국에서 배우를 부르는 슬랭이에요. 데스피언의 줄임말인데 원어민도 잘 모르는 단어일 수 있어요. 그루섬은 공포 영화 리뷰에서 진짜 자주 보일 거예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e company was subjected to harsh criticism at the hands of the media. 그 회사는 언론의 손에 의해 가혹한 비판을 겪었어요. He played a deranged villain in the new thriller movie. 그는 새 스릴러 영화에서 미친 악당을 연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7번째 문장 갑니다. 자, 원문을 한번 들어보시죠. And while we're talking unspeakable gore, one feature of Sarah Kane's queasy play Cleansed, currently enjoying a revival, is that, in a wanton act of literary vengeance, its sadistic torturer antagonist is named after a theater critic, Jack Tinker, who'd panned Kane's work. 자, 이번엔 의미 단위로 끊어서 가봅시다. And while we're talking unspeakable gore,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동안 형언할 수 없는 잔혹한 장면들을 와일은 하는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언스피커블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고 고어는 피가 튀기는 잔혹한 장면을 뜻해요. one feature of Sarah Kane's queasy play Cleansed, 하나의 특징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라 케인의 불쾌한 연극 클렌즈드에 퀴즈는 불쾌한 속이 메스꺼운이에요. 클렌즈드는 작품 이름이고 오브가 특징과 작품을 묶어요. currently enjoying a revival. 그런데 그건 현재 재공연을 즐기고 있는 거죠. 커런트리 즈 조잉어 리바이벌은 현재 재공연을 즐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리바이벌은 다시 공연하는 거죠. Is that? 라는 겁니다. 이즈댓 뒤에 그 특징의 내용이 나와요. In a wanton act of literary vengeance. 문학적 복수의 목매한 행위 안에서 괄호 아니라 영어 보이스가 꼭 읽어요. 원트는 목매한, 제멋대로인이고 리터러리 벤전스는 문학적 복수예요. Its sadistic torturer antagonist. 그 가학적인 고문하는 적대자가 세디스틱은 가학적인이고 토처러는 고문하는 사람이에요. 안타고니스트는 적대자나 악당을 뜻해요. Is named after a theater critic, Jack Tinker. 이름을 따온 거죠. 한 연극 평론가인 잭 팅커로부터. 네임드 애프터는 이름을 따오다는 뜻이에요. 잭 팅커는 실제 평론가 이름이죠. Who'd panned Kane's work. 그 사람은 케인의 작품을 호평했었죠. 후드팬드는 후후 팬드의 줄임말이에요. 팬은 작품을 호평하다는 뜻이고 케인스 워크는 케인의 작품이죠. 이번엔 문장 전체 해석을 한 번에 쭉 이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동안이죠. 형언할 수 없는 잔혹한 장면들은요. 하나의 특징은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라 케인의 불쾌한 연극 클렌즈드에 그런데 그건 현재 재공연을 즐기고 있는 거죠. 라는 겁니다. 문학적 복수의 목매한 행위 안에서 그 가학적인 고문하는 적대자가 이름을 따온 거죠. 한 연극 평론가인 잭 팅커로부터요. 그 사람은 케인의 작품을 호평했었죠. 자, 한 번 더 원문 들어볼게요. 이제 술술 들리시죠? And while we're talking unspeakable gore, one feature of Sarah Kane's queasy play Cleansed, currently enjoying a revival, is that, in a wanton act of literary vengeance, its sadistic torturer antagonist is named after a theater critic, Jack Tinker, who'd panned Kane's work.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접속사로 시작해 배경을 깔고 주인공인 하나의 특징이 등장해요. 옵으로 밀착시키고 현재 재공연 중이라는 추가 정보를 분사 구문으로 이어붙여요. 대절로 넘어가 괄호 안에 전치사구가 복수라는 맥락을 보여주고 주인공이 동작인 이름을 따왔다를 만나 대상에게 흘러가요. 마지막으로 관계대명사 후가 추가 정보를 앞으로 쭉 흐르는 순서대로 덧붙여요. 네임드 애프터는 아기 이름 지을 때 진짜 자주 써요. 아이 네임드 애프터 마이 그랜드파더라고 하면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었다는 뜻이에요. 팬은 영화나 책 리뷰에서 혹평하다는 뜻으로 엄청 자주 나와요. 원트는 원래 제멋대로인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목매한 정도로 자연스럽게 읽으면 돼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My daughter is named after my favorite aunt. 내 딸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모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The critic panned the director's latest film. 그 평론가는 감독의 최신 영화를 호평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자, 오늘은 평론가들을 조롱하는 코미디 공연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세비지와 샌드업처럼 맹렬한 조롱을 표현하는 단어들, 그리고 have a case처럼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표현 정말 유용하죠? 오늘 배운 표현들로 영화나 책 리뷰할 때 한번 써보세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표현들로 찾아올게요. 기대해주세요.